자, 1문단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제에 대한 개념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사용제죠. 쉽게 말하면 사용제는 개인이 소비하기 위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때 필요한 뭐 생필품들, 라면이라던가 또는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용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공공재입니다. 그럼 얘들아 벌써요. 구별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뭐랑 뭐? 사용재와 공공재의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공급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정해요?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공공재가 결정된대. 그럼 얘들아, 재화나 서비스의 자체의 성격이면 어떤 성격이야? 위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뭐?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것이 바로 이 자체의 성격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느냐. 요게 좀 중요한 성격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습니다. 얘들아 마찬가지로요.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등장하고 있죠. 이 항대립 관계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체크, 절대적 가치입니다. 자, 절대적 가치 중에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반면에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대요?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뒤에 있는 문제에선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높니? 네모와 세모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 거예요. 뭐가 제시되고 있니?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 상황 뭐? 정책 딜레마의 상황이야. 근데 정책 딜레마의 상황 왜 발생한대? 첫 번째 이유, 어떤 공익과 다른 공익이 서로 공존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만 편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둘 다 일리가 있어서. 그럼 얘들아 정책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 제시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경우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놓치게 되는 가치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아까움이 크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지연이 생기거나 지연은 무슨 뜻이야? 늦어집니다. 또 뭐가 생겨요? 논란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한대요. 사회 전체의 비용이라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 어떠한 대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때? 손실이지.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사회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건 문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 합리 모형이에요. 그럼 얘는 솔루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솔루션인 합리 모형은 무엇을 중시하냐? 목표와 수단 사이에 있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대요.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얘들아, 이 합리 모형에서 중시하는 건 무엇이다? 논리성을 매우 중시하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에 대한, 얘들아 최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합리 모형에서는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예산과 정보가 주어지면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뭐 할 수 있어? 그 결과 최적의 대안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만족 모형은 다른 입장입니다. 볼까요?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이 뭐였었어?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만족 모형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무엇이 낫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좋다. 가장 최고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요걸 고르자라는 뜻이에요.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중요합니다. 그 결정에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 무관하게. 얘들아, 이렇게 무관하게라는 단어 또는 유관하게 또는 무슨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단어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만족 모형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의미나 아니면 논리적인 연결성보다는 그 상황에서 가장 어때요? 정확하고 가장 만족할 만한 수준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밑으로 갈게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안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뭐의 역할?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 모형은요, 사실상 시장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요.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아까 무슨 문제를 낳는다고 했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문제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관점이 얘기가 됐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얘들아, 근데 이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져서 모든 상황을 다 검토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겠다는 거 뭐였어요? 앞에서 나왔었었죠. 뭐였니? 위에 있는 네모 합리 모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요,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이 전제가 현실에서는 무슨 문제를 낳을 수 있대요? 딜레마를 지속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얘들아, 여기서 말한 이런 점 무슨 점이니? 이런 점. 그렇죠. 딜레마의 지속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좋아요? 만족 모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딜레마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글 마지막에서는 좀 현실적인 방안은 뭐다? 합리 모형보다는 만족 모형이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몇 번 보실 거냐면요.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실체설이다. 우리 실체설에 대한 얘기 살펴봤었고요. 요 내용이 있었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볼게요. 과정설은 어떤 특정한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얘들아, 적절한 절차를 찾았을 경우 앞부분에 있었었죠. 여기 실체설과 과정설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단을 근거로 요거 두 개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3번 볼게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뭐였었어? 이게 바로 무슨 상황? 딜레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딜레마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공익과 어떤 공익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거나 또는요, 양쪽의 입장이 둘 다 일리가 있어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들아, 이런 딜레마 상황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따라서 얘들아, 요거는 맞는 말이죠. 4번 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띱니다. 얘들아, 아까 전에 공공재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 주체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물건의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격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어디에? 1문단에 그 내용이 있었죠. 무슨 성격?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한 성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얘는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얘들아,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뭐 하게 될 수 있어? 공익과 다른 공익이 서로 부딪히거나 또는 이 정책 관료들이 적절한 절차를 했지만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서 그 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정책 딜레마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얘들아, 5번은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일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 가를 읽어봤는데요. 지금 6번에서부터 8번 문제를 쭉 보아하니 뭘 같이 읽어봐야 풀 수 있어? 나를 읽어봐야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정부는 자주적인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얘들아 자주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이란 뜻이죠.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재원은 뭘까? 돈의 원천, 재산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스스로 주체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방정부가 징수하고 그 지방정부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주체적인 거겠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인 지방세원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그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해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그럼 얘들아, 두 번째로요. 이 지방정부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지방세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지원은 누구한테로 와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원은 스스로가 마련하는 돈이죠.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재정지원에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에 대한 얘기 하겠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재정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이게 무슨 뜻이니? 돈을 주는 방법에 따라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액수가 정해진 지원금이란 뜻이죠. 반면에 정률은 뭐예요? 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매달 제가 10만 원씩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비가 어찌됐든 간에 제가 1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저는요 액수를 정해놓고 돈 주겠다고 한 거죠. 이건 뭐예요? 그죠? 반면에 제가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용돈의 10%를 제가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일정한 비율의 지원금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 내가 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유리할 수 있어? 정률 지원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정액 지원금부터 갈게요. 자,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그럼 얘들아 이거는 뭐 하다는 뜻이야? 무관하다라는 뜻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 돈을 얼마나 쓰든 간 관련이 없고요. 뭘 해줘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반면에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한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공공재의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 즉 공공재에 사용된 지출에 비례해서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 네모와 세모 사이에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 지출과 하나는 상관이 없고요. 다른 하나는 지출과 관련이 있어요. 이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죠. 얘들아,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좀 진저리 치기 쉬운데 그림은 우리가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림은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이래요. 그럼 봅시다.
Q는 뭐다? Q는 얘는 공공재의 양. 자, 그 다음에요. P는요. 사용재의 양이라고 했어. 얘들아 질문할 거야. 아까 공공재랑 사용재의 차이점 얘기했었죠. 어디에서? 가에서. 사용재는 뭐라고 했니? 개인이 소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개인 소비야. 반면에 공공재는 누가 소비하는 거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를 들어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 B로 나타나 있대요. 그럼 얘들 한번 볼까요? 자, 지금요, 여러분 A, B 찾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공공재와 사용재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정해진 선이에요. 그럼 얘들아, 예산선이 여기 있을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소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려지는 삼각형만큼만 소비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상으로는 안 되죠. 왜? 이거 이상의 돈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를 I로 나타낸대요. 그럼 얘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I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선호야.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예산선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은 뭐밖에 없어? 돈이 있는 만큼밖에 못 쓰잖아. 어디까지만 쓸 수 있니? 최대로 쓰면? 여기까지밖에 못 쓰겠죠? 가진 돈과 내 선호가 일치하는 수준까지만 소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냈대요. 아, 그럼 얘들아 I-는 뭐야? 이게 바로 I-는 뭘 받은 후? 재정 지원을 받은 후에 선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볼게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선호가 금방금방 반영된다고 쳐볼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 조합은 지금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가진 돈은 요 정도. 이 가진 정도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선호와 접점만 내가 실제로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뭘 받았어요? 정액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액지원금은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소득 자체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럼 얘들아, 소득이 증가된다, 즉 이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증가한다, 예산이 증가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뭐가 커질 거야? 예산선 자체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밑으로 볼게요. 이 정액지원금은 공공재든 소비재든 어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뭐해요? 평행이동을 통해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대요. 그럼 얘들아 선분 JK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무슨 지원을 받은 후야?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는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이 여기로 나타나 있대. 볼까요? 지금 여기 예산선이 증가했고 예산선과 선호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요. ZB 보이시나요? 이 B가 만나는 요 지점과 그 다음에 또 어디? 요 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ZB는요. 만약에 내가 정액 지원을 받았을 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이죠. 언제? 정액 지원을 받았을 때. 또 여기에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들아 얘를요. 제가 그냥 임의로 ZB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의 양이에요? 사용재의 양이죠. 언제? 정액 지원을 받았을 때. 자, 이제 밑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해요? 기본적인 재정 자체를 더 보완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지역은요, 지방세가 많아서 돈이 많을 수 있어. 대표적으로 서울이야. 서울은요, 이미 인구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세금도 엄청 많이 거둘 수 있어.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예요. 반면에 인구가 없는 도시는 어떨까? 지방세 많이 거둘 수 있어?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게 되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똑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뭐에 대한 얘기? 정률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기울기를 변화하게 한대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예산서는 선분 AB였는데 정률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서는 선분 AG로 변합니다. 볼까요? 기울기가 변화했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변화한 겁니다. 그지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요, 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호는 여기죠. 내가 원하는 것과 예산이 겹치는 지점. 그럼 얘들아, 이 M 부분에 ZM을 볼까요? 얘는 뭐야? 공공재의 양이야. 뭐 했을 때? 정률 지원을 받았을 때, 그지? 반면에 얘들아, 얘는 어때요? 사용재의 양은 어때? JM인데. 사용재 양은요, 정액 지원보다는 좀 어때요? 좀 적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 지금 정률 지원을 받았을 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 공공재 소비를 더 촉진시키는데 정률 지원금이 더 효과적이구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체크. 결국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앞에서 얘기했던 정액지원금은요, 지역 주민의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거고요. 반면에 정률지원금은요, 공공재의 양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큰 거죠. 밑으로 보겠습니다.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면서 각각의 특징 분석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답입니다. 언급했듯 정액지원금은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데요. 이 얘기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꽤나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증명을 통한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직접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공공재의 추가 생산이 더 좋대요. 이게 바로 끈끈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끈끈이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요.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기억은 뭐니? 합리 모형이야. 니은은요, 만족 모형이에요. 요걸 바탕으로 나를 이해할 건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 쓸 수 있죠. 지원금 지급 방식은 뭐였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정액 또는 정률. 둘 중 하나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줄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뒤에 내용도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무슨 입장이었니? 합리 모형이었어요. 합리 모형의 특징은 뭐야? 항상 무슨 대안을 찾을 거야? 최적의 대안을 찾을 거라고 봐. 그럼 따라서 얘들아, 이것도 맞는 말이죠. 기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1번은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 얘들아, 만약에 합리 모형에선 뭐라고 생각해요? 합리 모형이 생각했던 전제는 뭐였어?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가 주어지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였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정보가 충분하지가 않아. 그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봐?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시간을 더 줘서 더 많은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겠죠. 왜? 얘네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니까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얘들아, 뒤에 있는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면 그걸 더 채워서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얘들아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밑줄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얘들아 지금요 앞에요 니은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니은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뭐 무관하다라고 했죠. 뭐와는 무관해? 도덕적 또는 논리성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리성 안에는 인과성이 포함되거든요. 따라서 얘네 입장에서는 도덕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과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 지금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맞는 말이야? 둘 다 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둘 다 안 중요하다고 본문에서 말했는데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비교가 의미가 있니? 애초에 의미가 없겠죠. 얘네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보실게요.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본문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따라서 얘들아 요거 맞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지원금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5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시간은요 무한정으로 지연되면 문제가 생기니 그저 만족할 수준에서 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만족 모델이었어요. 따라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분명하게 틀렸었죠. 얘들아 이 문제 잘 풀려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무관하게 또는 상관없이 이런 단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해하는 건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원금이 없을 경우에 점 2가 균형점이었다고 했던 거 앞부분에 있었죠. 점 2는 어디야? 그림 보면은 여기죠. 아무런 지원이 없었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균형점은 2였어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얘들아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정률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그럼 볼까요? 사용재 소비 누가 더 크니? 사용재는 파란색이야. 누가 더 커? 정액지원금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정액지원금이 훨씬 더 정률지원금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다. 그 얘기네.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이죠. 3번 보겠습니다.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자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정액지원금이면 요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Z와 JB, ZB 맞는 말이지. 3번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정률지원금이면 어때요? 요렇게 늘어나죠?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얘들아 정률지원금은요.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비율대로 준다고 얘기했죠. 이전보다 공공재를 얼마나 더 소비하느냐 그 비율에 맞춰서 준다고 얘기했어. 따라서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해요? A, B였다가 A, G로 이동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실게요. 얘들아, 점 2B에서요.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M에서 소비 수준보다 낮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맞습니다. 왜인지 볼까요? 2B 어디니? 여기죠. 2M은 여기거든요. 공공재가 훨씬 더 적은 건 얘야. 따라서 앞에 있는 말 자체는 맞았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결론도 맞는지 한번 볼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득 금액이 감소하니? 그건 아니었어요. 왜?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은 사용재가 느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많이 늘 뿐? 공공재 소비가 더 많이 늘 뿐. 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는 여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가보실게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이 10억이 늘어났을 때에는 1억 정도만 더 투부자가 된대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 문단에서 봤던 거. 나의 가장 마지막 문단에서 뭐였어요?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죠. 그 다음에 얘들아, 해당 지방정부에 10억 원의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이건 뭐야? 이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직접적인 소득 증가나
정액지원금을 주는 게 효과는 똑같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공재가 늘어나는 건 뭐가 더 크다고 했어요? 정액지원금이 훨씬 더 크다고 했어요. 교부된다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금을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했을 때에는 2억 원이 더 늘었대. 그럼 얘들아 비율로 치면 어때요? 이게 A고 이게 B일 경우에 A는요 10억 늘었을 때 1억이 늘었고요. B의 경우에는 똑같이 10억이 늘었을 때 2억으로 늘었습니다. 즉 뭐가 더 공공재에 더 많은 추가적인 효과를 내준 거야? 정액지원금이었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였니? 앞에 있었어. 무슨 효과? 끈끈이 효과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예시가 끈끈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1번은요.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가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쓴다는 뜻이니까요. 맞지?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지금 이 보기의 사례요. 끈끈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례였죠? 틀렸네요. 3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정액지원금 주게 되면요.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보완시킬 수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4번입니다. 자, 보기의 경우 보세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은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 사실상 무관하죠. 왜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사실상 지역 주민이 소득을 증가하는 효과와 유사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5번입니다. 얘들아 지금요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야? 일정 비율은 정률 지원금이에요. 근데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정액 지원금이거든. 완전 틀렸어요. 정답 몇 번이야?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 위주로 해설을 해보았고요. 4번 문제는 아마 좀 무난하게 푸시지 않았을까 싶고 9번 문제는 정답은 5번이라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숙고하다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곰곰이 잘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숙고보다는 시인하다. 시인하다라는 건 인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고백하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